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 1기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한 축사를 통해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무-4 탄도탄 개발이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무-4는 시험 발사에서 400km를 날아가 지하 100m 깊이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4 세계 최고 관통력인가? 공개된 100m라는 관통 깊이는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토사지층 60m와 비교해 2배 정도의 관통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무-4가 현존 최강의 관통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GBU-57을 완성한 이후 곧바로 추가적인 성능 개량, 로켓 모터를 추가한 것으로 추정됨을 통해 관통력을 증대시켰지만 그 관통력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무-4의 관통력도 공개된 100m 이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죠. 현무-4 탄도미사일의 실제적인 관통력과 관통기술, 실제 얼마나 관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밀리터리 리뷰이지 2007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란? 본의 아니게 이번 달 밀리터리 리뷰이지 2008호를 통해 자세히 소개된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 사업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극초음속 무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예정인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의 무기 체계이며 이를 간략히 소개해봅니다. 여기서 부스트 글라이드형 무기 체계는 탄도미사일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한 모델입니다. 즉, 상승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처럼 고체 로켓 부스터를 활용해 100km 정도의 고도와 마하 10 수준의 속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비행 패턴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은 최대 고도까지 상승한 이후 그냥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지만 부스트 글라이드는 제도립체, 탄도가 고체 로켓에서 분리된 이후에 아래로 향하며 낙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제도립체가 60km 정도의 고도에서 다듬각을 형성하도록 몸체를 세운 이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 시에 발생하는 충격파를 활용해 대기권 상층부에서 미끄러지듯 튕겨 오르게 됩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는 이 과정을 마치 서핑보드나 물수제비처럼 반복하며 표적을 향해 비행하며 표적 인근에서 고속으로 낙하 돌입하는 방식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즉, 부스트 글라이드는 별도의 추진 체계가 없이 무동력 글라이더처럼 활강함으로 극초음속 글라이더로도 호칭되는 것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형 무기는 중국이 이미 DF-17을 실전 배치했으며 미국도 2023년에 MGM-192% LHW 배치를 발표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기술적 장벽이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2026년까지 지상공격형을 2028년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한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스트 글라이드의 장점은? 주요 강대국들은 최근 배치가 시작되고 있는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들을 탄도미사일 이상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발사 지점과 표적 지점을 잇는 최단 거리를 포물선 비행을 통해 접근합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이 궤도 정점을 지나 낙하하기 시작할 때 미사일의 속도와 고도, 방위를 추산하면 비행 경로와 최종 낙하 지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요격 준비가 가능합니다. 반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 체계는 초기 상승 단계에서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이륙합니다. 하지만 100km 정도까지 일단 상승한 이후 곧바로 급속 하강을 수행하면서 대기권 상층부를 따라 미끄러지듯 초고속으로 활공 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동급의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에 비교해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는 그 사거리가 50에서 100%가량 증가하며 탄도미사일과 같은 방식으론 중간 추적과 낙하 지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스트 글라이더 무기 체계는 제도립용 글라이더에 공력 제어용 날개를 장착해 어느 정도 완만한 선회 혹은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해 낙하 경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위치가 확인된 적의 지대공 무기 체계의 요격 영역을 우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밀리터리 리뷰이지 2008호를 참조해 주십시오.
국가연 초소형 SER 위성사업 북방과학연구소 국가연으로 함축 창설 50주년 기념식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 및 기동성이 우수한 초소형 영상레이더 SER 위성군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국가연은 현재 예비설계 단계로서 2023년 11월까지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초소형 SER 위성체는 원통형 본체에 날개형 태양 전지판이 달린 일반 위성과 다르게 가로 3m, 세로 70c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SER 합성 개구레이더가, 뒷면에는 태양 전지판이 있습니다. 위성체 중량은 66kg 이하이며 주 야간, 악천후와 관계없이 고도 510km 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 성공이 성공한다면 현재까지 개발된 초소형 정찰위성 중 재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는 핀란드가 개발한 ICRE-X1 무게 85kg 해상도 1m급 모델보다도 더 가벼워 경제성이 보다 우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의 목표는 초소형 SER 위성 32대를 발사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부족한 듯합니다. 실제 32대가 있으면 20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찰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초소형 SER 위성의 한 번 표적은 당연히 북한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이며 그야말로 킬체인 작전을 위해 개발한 모델입니다. 국가연이 공개한 자료 이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봅니다. 긴급대응 광역관측 시스템.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하고 이동식 탄도탄 위협을 강화하자 2010년에 국방부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선제 타격한다는 일은 다 킬체인 사업을 발표하게 됩니다. 킬체인의 목표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가 북한의 발사 준비가 포착되면 한국이 탄도탄을 선제 발사해 20분 안에 타격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연속으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의 위치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연 정찰위성 사업 개시. 국방과학연구소는 킬체인 작전에 대응, 지난 2010년 1월에 긴급대응 광역관측 시스템 개발 가능성 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 목표는 초저궤도에서 운용 가능한 소형 경량형 광역관측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번에 공개된 초소형 SER 정찰위성의 실제 개발이 가능한지를 분석함은 물론 실제 개발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등을 알아보고자 수행된 분석 사업입니다. 국가연은 특히나 1999년에 창립한 국내 최초의 위성 전문 벤처기업인 세트레가이사와 공동으로 소형 SER 위성의 개발이 가능한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트레가이는 2008년에 세계 최초로 광학 해상도 1m급의 소형 인공위성인 수출용 두바이셋 2호를 개발했으며 그 중량이 296kg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국가연은 2012년부터 긴급 발사가 가능한 중량 100kg급 이하의 마이크로 정찰위성을 선행 핵심 기술 과제로 선정해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군사용 마이크로 위성의 등장. 국가연이 주로 참조한 사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산 샤비트 위성 발사체의 탑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소형 정찰위성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2010년대 초반부터 1m급 해상도를 지닌 광학위성 및 합성 개구레이더, SLR 등을 포함해 다양한 센서를 갖춘 마이크로 저궤도 위성의 집합체, 컨스텔레이션을 구성하는 연구를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진들은 차세대 기술을 통하여 1000에서 1500만 달러, 130에서 150억 원 내